자, 메서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수차례는 아니지만은 한 10여 차례는 설명했던 것 같아요. 소스 설명할 때도 했고, 그리고 직접 칠판에도 그려가면서 제가 다 설명을 했다, 그죠? 예, 한번 봅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자, C 언어에서 함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메서드라고 칭하는 곳은요, 엄밀히 말하면 자바밖에 없습니다. 메서드라고 칭하는 곳은 대다수 그렇죠. 객체 지향 개념에서만 메서드라고 칭을 하고요. 대다수 이러한 형태를 지닌 것들은 뭐 노드.js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언어들에서는 대부분 다 펑션이라고 함수라고 칭을 합니다. 그러나 메서드나 함수나 다 똑같은 말이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자, 메서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쓴다고 했습니까? 네. 메서드는 우리가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을 하나의 메서드 형태로 만들어 두면 우리가 그걸 계속 그냥 호출만 하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문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돌려준다는 게 원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값을 입력받는다라는 게 바로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돌려준다라는 게 바로 리턴 값에 해당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보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 결과를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메서드의 장점과 작성 지침은 메서드의 장점은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고 코드의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하나의 메서드만 잘 만들어 두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호출해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수많은 메서드들을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만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회사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유저 디파인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integer.parseInt처럼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역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문장을 메서드로 작성하고 하나의 메서드는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메서드는 당연히 한 가지 기능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한 가지 기능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관련된 여러 문장을 메서드로 작성한다. 이미 이 부분은 메서드를 우리가 작성도 해봤고 그리고 메서드에 대한 설명도 했고 실습도 했고 예제도 쳐봤고 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메서드를 설명하면서 자, 여기 보십시오. 메인 메서드다, 그죠? 맞나요? 메인 메서드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이 색깔을 뭘로 해야 되겠노? 어떤 게 잘 보이나?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메인 메서드다, 그죠? 예, 메인 메서드는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런 형태로 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스위치 구문을 해서 자, 디스플레이 메뉴 이거 지금 메서드 호출이다, 그죠? 맞죠? 메서드 호출해 놓고 메뉴를 쫙 뿌리라 이 뜻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리턴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 넘어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1번에 얻어 걸리면 데이터를 입력받는 메서드 호출하고 있고
이거 다 끝나면 다시 요거 무한루프 돌잖아. 맞죠? 그럼 이거 다시 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입력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케이스문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뭐 또 정렬 아니면 뭐 저 뭐죠? 그 입력받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랭킹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메서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 놓으면 이렇게 메인에서는 무한루프 돌면서 호출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이러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프로그램이. 맞나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짜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을 하나 누르잖아요. 그럼 이벤트가 터지면서 메서드 호출이에요. 전원이 켜져라. 딱 누르면 저 전원은 신호를 입력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게 만약 1번이다. 1번이면 쭉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파워온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그 안에 실행되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채널 업 다운 해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인베디드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ATM기 가보세요. ATM기 계속 켜져 있죠? 네. 무한루프 돈다는 거 직감하죠?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혹은 통장을 넣고 입금이나 출금하기를 눌렀어. 아니면 출금하기를 누르면 출금 누르는 버튼 딱 누르면 이벤트 터집니다. 이벤트 터지면 거기에서 리턴하는 타입이 숫자 값으로 하시든 문자열 값으로 하시든 해서 받아가지고 출금하기 디파지트라는 메서드 예금하기죠. 그거는 위드드로우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으면 출금하기 딱 누르면 위드드로우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카드 번호하고 다 읽어 들어가면서 비밀번호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하고 그게 1년에 위드드로우의 메서드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금하기는 디파지트라는 메서드를 메인에서는 호출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예. 그러한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단지 그거는 UI가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AWT나 스윙이나 자바 FX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벤트는 쉬워요, 배우기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내부적인 메서드의 구현 내용들이 어렵죠. 됐나요? 예, 요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게 가장 잘 짰다. 모범적으로 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반장 크게 한번 읽어봐. 코드 중복 제거,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 사용성 향상, 프로그래머의 기본 자질임. 이게 바로 누가 봐도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배웠다면 이제 딱 보면 무한루프 돌아가네, 스위치 문으로 여기서 분기 타네, 딱 보고 여기에서 메뉴 메서드 호출하네. 그럼 여기서 골라서 1번이면 데이터 입력 받는 거구나. 인풋 레코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입력 받는 것이구나. 딜리트 이건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구나. 소트 레코드 이거 정렬하는 거구나. 유추해 볼 수 있잖아. 맞죠? 아울러 이 메서드의 선언부에 이제 따라가 보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따라가 보면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인풋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를 메인 메서드에다가 다 적어놓고 하면 자기만 힘들죠. 자기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잖아. 방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수납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팬티가 어디 있는지 양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지향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메인은 최대한 간단히. 됐죠? 예. 그래서 메서드는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리턴 타입, 다른 말로 뭐? 다른 말로 뭐? 몰라요. 리턴 타입 말고 다른 말로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메서드 이름.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뭔데? 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어? 메서드 선언부. 그리고 블락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구현부. 또 정의부. 이 둘 중에서 누가 중요하다고? 선언부가 99.9% 중요하다. 맞죠?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 아, 애드구나. 아, 더하는 놈이네. 그죠? 그리고 근데 더하는데 임마는 타입이 정수 타입으로 두 개 받아갖고 더해서 리턴하네. 선언부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가 대충 뭐 하는지 알 수 있잖아. 맞나요? 예. 이거는 파워 온오프에 관여하는 거구나. 근데 리턴 타입 없네. 그럼 여기서 알아서 해주면 되겠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리턴문은 이미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블럭에 정의부에 즉 구현부의 끝 블럭에 도달했을 때 종료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줘서 예외 처리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 리턴문을 만나면 역시 정상 종료가 된다. 그죠? 예. 그게 리턴문이 하는 역할입니다. 됐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이드일 때 리턴 타입이 보이드라면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리턴문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웬만하면 써줘라 이렇게 저는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쓰는 이유가 보기 편하라고 가독성이 좋으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으면 에러를 띄우기 예외를 띄우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리턴 값과 선언부의 리턴 타입과 리턴 값에 들어가는 이 값과 타입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예. 됐죠? 예.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에러가 뜨죠. 자, 맥스 값을 구하는데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하는데 재수가 좋아서 A가 커서 여기에 얻어 걸리면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폴스가 돼버리면 수행 코드가 없죠.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리턴문은 한 개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왜냐하면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를, 리턴문이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를 알고 리턴문이 있으면 메서드의 종료를 알리잖아요. 그죠? 예, 메서드의 종료를 알리기 때문에 리턴문은 웬만하면 한 개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템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빈컵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리턴문은 하나로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됐나요? 예. 아니면 여기 이렇게 쓰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리턴해서 사망연산자 쓰면 되잖아. 맞죠? 예. 그러면 뭐 2줄, 5줄이나 6줄 되는 걸 한 줄로 줄일 수 있잖아.
맞죠? 예. 자, 메서드의 호출 방법은, 자, 참고로 제가 메서드의 선언부가 구현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호출 방법 때문에 그래요. 호출 방법.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언부만 보면 반환형이 리턴 타입이 어떤 거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줘야 된다는 것도 알 것이고, 아울러 매개 변수도 있으니까 매개 변수를 몇 개 던져줘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그게 구현부에 어떻게 구현이 돼 있든 간에 호출할 때는 선언부만 보면 우리는 호출은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얼마든지. 맞죠? 그렇기에 나중에 이 개념이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언부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만 선언부가 있어. 이것만 여러분들이 봐도 이 애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롱값 2개 던져줘야 되고 롱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 사실 알잖아. 그죠? 그럼 알겠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빨간색 글자로 좀 중요한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봅니다. 어차피 이것도 스테이틱과 인스턴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보지 마시고 고개 들으시고, 같은 클래스 내에서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 못해요. 에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클래스 A라는 걸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스테이틱 메서드, void 메서드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호출을 했다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 메서드는 여기에 void 인스턴스 이렇게 메서드 인스턴스 m이죠. 인스턴스 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이 스테이틱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 못해. 왜? 내가 분명히 한번 설명했거든. 인스턴스 멤버 변수하고 정적 멤버 변수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왜 호출 못합니까? 그렇죠. 이 스테이틱은 이미 올라가 있어. 메모리 상단에 꼭대기 올라가 있어서 A.메서드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근데 A.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가보니까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하래.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 언제 인스턴스 메서드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 호출한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나요? 그런데 반대는 허용이 돼. 인스턴스 메서드 안에 스테이틱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 메서드라고 이렇게. 이거는 왜 가능할까? 이것만 이해하면 게임 끝났어.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놈이 호출될 때쯤 되면 이놈이 사용되는 시기를 생각해봐요. 이놈이 사용될 시기를 생각을 하면 인스턴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이 인스턴스 정적 메서드의 주소를 참조하고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잖아. 아주 단순한 개념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데 이걸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면 한없이 헷갈려요. 한없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면. 그러면 이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자, 다시 한 번 더 리뷰해 봅시다. 자, 스테이틱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왜? 이 인스턴스 메서드는
반드시 인스턴스가 있어야 호출이 가능한데 언제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호출 안 된다는 거야. 맞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인스턴스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 이유는 만들어졌을 때 점점 이게 사용될 때, 인스턴스 메서드가 사용될 때쯤에는 이미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는 붕어빵이 만들어져서 이 스테이팅 메서드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이거 발목 잡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호출해야 될지, 이거는 왜 스테이틱인데 왜 스테이틱만 이렇게 호출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왜?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거는. 알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몇 번이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예. 그래서 봅니다. 이유는 스테이팅 메서드는 클래스가 생성될 시에 메모리 클래스 영역에 곧바로 로딩이 되지만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팅 메서드에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인스턴스가 생성될 줄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맞죠? 예. 정현아 맞지? 뭐 그렇게 날 째려보냐? 확 파볼라 그냥. 자, 됐습니까? 예, 요렇게 정리 반드시 해두세요. 내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틱과 인스턴스의 차이죠, 그죠? 아우, 목 아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변수 시작할 때부터 이 메모리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곰백 번도 더 설명했어요. 맞죠? 네. 예.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자, 메서드 영역은 반장이 읽어보고, 호출 스택은 기란이가 읽어보고, 그리고 힙은 저쪽에 정인이가 한번 읽어보자. 시작. 메서드 영역 클래스 정보와 클래스 변수가 저장되는 곳으로 스태틱이 붙은 변수나 메서드가 저장된 호출 스택, 호입 산출 계정, 메서드의 작업 공간, 메서드 안 들린다? 메서드 호출되면 메서드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메서드가 종료되면 사용하던 메모리를 반환한다. 이게 안 들린다?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공간, 유연산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배열과 객체는 모두 여기에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내용 없죠? 예. 그런데, 없다고, 스택이 후입 선출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후입 선출? 후입 선출의 뜻이 뭐죠? 나중에 그죠? last in, first out. 리포 구조다, 그죠? 네. 늦게 기 들어간 놈이 제일 먼저 티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스택과 큐는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이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 같이 등장한 알고리즘인데요. 스택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다 동전을 하나하나씩 수저에 넣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밑에 쌓이죠. 이렇게 쌓일 겁니다. 맞죠? 그럼 제일 늦게 들어간 놈이 잔돈 나눠줄 때, 잔돈 남가줄 때 제일 늦게 들어간 놈이 맨 처음 기 나온다, 그죠? 이게 스택입니다. 후입 선출이죠. 맞나요? 그러면 Q는 반대입니다. 얘는 Q는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는 파이프, 수도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으로 뽑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스레드에 들어가든지 DB 커넥션에 들어가다 보면 작업 큐라는 곳에 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실사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프린트는 먼저 들어간 대로 먼저 나오죠. 출력 순서대로. 그게 큐죠. 선입 선출이고. 이리고 스택을 쓰는 거는요. 어디에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웹페이지 있죠?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있죠? 이거를 스택으로 다 구현되어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예, 이게 스택으로 다 구현되어 있고, 더욱더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보면 스택과 큐가 나옵니다. 그때 가면, 아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스택을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풀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왜 스택이면 스택이지 왜 호출 스택, 영어로 콜 스택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요까지만 하도록 오늘 하죠.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잠깐 리뷰합니다. 자, 호출 스택의 특징, 칠판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메서드가 일단 호출이 되면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를 일단 스택에다가 할당을 받는다. 그리고 메서드 수행을 마치면 사용했던 메모리를 반환한다. 호출 스택의 제일 위에 있는 메서드가 현재 실행 중이다. 아래에 있는 메서드가 바로 위에 메서드를 호출한 메서드이다. 맞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빈 수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JVM이 메인을 호출하면서 스타트를 하죠. 그러면서 메인에서는 또 다른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한다. 그럼 얘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제가 내용을 적었던 거와 똑같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맞나요? 예. 요렇게 지금부터 10분간 이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스택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예. 수학 요까지 할게요.